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유니티 데이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장내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 후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마스크를 행사 종료 시까지 꼭 잘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니티 데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상상을 자유롭게 구현하세요. 라는 유니티 공식 슬로건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리얼타임 3D 개발 플랫폼 유니티. 네, ICT 관련 취업을 준비하면서 유니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유니티 데이를 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본 유니티 데이는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2번의 강연과 또 1번의 좌담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티 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으로 유니티 코리아 미남이십니다. 네, 우리 오지연 님의 유니티 for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위한 유니티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미남 오지연 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남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 나이가 되면은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듣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유니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쭉 보니까 아마 학생분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를 가지고 아무래도 대부분 취업이나 그쪽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유니티의 기술이 어떻고 저쩌고 뭐 그런 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유니티로 요즘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배우게 되면은 아니면 유니티를 가지고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시간으로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같은 경우는 여기 표현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많이 사용되는 리얼타임 3D 개발 플랫폼입니다 라고 표현을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얼타임 3D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마 게임이겠죠.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보통 컴퓨터 그래픽이다, 3D 컨텐츠다 하면은 대부분 CG, 컴퓨터 그래픽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는 딱 먼저 떠올리는 거는 영화에서 사용되는 CG를 많이 떠올리세요. 근데 그런 영화에서 보여주는 고품질의 그래픽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영화 CG라고 하는 것들은 실시간 컨텐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영상 그대로 원래의 순서대로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시청자들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스크린으로 보기만 하는 거죠. 어떠한 인터랙션도 일어나지 않고 영화라는 이 컨텐츠 자체가 그냥 정해진 플로우대로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실시간 컨텐츠라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그래픽을 생성해내고 만들어내고 인터랙션이 가능한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게임이고 그리고 이런 게임에 쓰였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그걸 영상으로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신 것처럼 게임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유니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특히 최근 들어서 개발자 몸값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유니티가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쓰이고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당연히 게임 개발사에서도 게임 개발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뭐 만도라든가 LG전자, 아니면 현대차 등등 기존의 게임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분야에서도 이런 실시간 컨텐츠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유니티 개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반적으로 개발자 품귀 현상 같은 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판교 쪽에서 그동안은 이런 실시간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이 게임 회사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개발자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유니티를 배우게 되시면은 많은 데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VR 산업, 아니면 이따가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도 쓰이고, 그리고 드론, 로봇 등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런 유니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배우시면은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 아니면 자동차, 운송, 제조, 건축, 엔지니어링 등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런 실시간 콘텐츠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사례들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걸 만들게 되는지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게임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번 시간엔. 게임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너무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게임은 굳이 이 시간에 보여줄 필요 없겠죠.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붐을 일기 시작하면서 유니티에 대한 니즈도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어 뜻은 굳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30년도 더 된 소설에서 스노코레시라는 소설에서 먼저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아바타라는 개념도 처음 등장했고요. 그래서 아바타라는 개념은 이미 다들 익숙하시죠. 근데 메타버스라는 게 이 소설 안에서 아마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다들 보셨을 거예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VR 끼고 들어가면 오아시스라는 그런 서비스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 소설에서는 메타버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이미 되게 오래된 단어긴 한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정의 그런 게 아직까지 모호한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메타버스냐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보면 VR 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거는 VR 헤드셋을 끼고 들어가야만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아니다, 가상 공간의 핵심은 아바타다.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의 나를 나타내는 아바타라는 게 있으면 그곳이 바로 메타버스다. 꼭 VR 끼지 않아도 메타버스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게 개념이 더 확장돼서 가상 공간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 공간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현실과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면 그곳이 바로 메타버스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핵심 가치는 바로 현실이 아닌 가상 그 자체다 라고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뭐 컨텐츠라든가 강의 영상들 보면 다 말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각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어에 대한 혼란이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어떤 제약들을 가상으로 가져와서 그 가상 공간 안에서 풀고, 그런 것들이 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서 가상과 현실이 같이 공존하면서 발전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바로 이 메타버스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뜨기 전에는 이런 것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고 중공업, 아니면 건축, 건설 이런 데들이 이런 다 디지털 트윈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해왔었고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핫해지면서 이게 더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죠. 대표적인 게 아마 VR챗일 겁니다. VR챗은 아마 많이들 아시는 것 같네요. 제가 보시면은 직관적이에요. 명확해요. VR챗 말 그대로 VR 안에 들어와서 채팅을 하는 건데 단순히 이 채팅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이 VR 공간 안에 들어와서 종합적인 소셜라이징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로 서로 만나서 놀고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이 VR챗 안에서 같이 공부도 하더라고요. 동영상 강의 틀어놓고 같이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더라고요. 많이 해보신 거 같네요. 네.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 그냥 뭐 TV로 보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보는 것보다 공부도 다 같이 하는 왜 스터디 그룹 만든 것처럼 VR 공간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랑 다 같이 공부하는 거를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공부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VR챗을 이용해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세돌일 겁니다. 많이들 아시네요. 좋네요. 이 이미지를 좀 아재분들께 보여주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세돌 프로젝트가 바로 VR챗 안에서 진행됐죠. 네. 그래서 이세돌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도 몇 차례 찍었었고 조회수도 다 엄청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VR챗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유명한 거는 제페토, 이프렌드,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서 이제 메타죠. 메타에서 만들고 있던 것도 있고, 그리고 MS에서 서비스하고 운영하고 있는 뭐 알트스페이스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개발되고 서비스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단순한 소셜라이징뿐만이 아니고 업무 쪽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재택근무일까요? 전통적인 중공업들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이라든가 금융업 이런 쪽에서는 이제 재택근무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반대로 IT,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은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도 재택근무를 뭐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든 아니든 풀재택으로 하든 어쨌든 재택근무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유니티 같은 경우도 출근이랑 재택을 좀 섞어서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좀 보편화가 되면은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업무 환경 같은 것도 많이 화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걸 보신 것처럼 지금 보여드린 거는 스페이셜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안에 들어가면은 VR 헤드셋을 끼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VR 헤드셋 없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아바타 형태로 서로 같이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또 가상 공간에 오브젝트를 띄워가지고 같이 이 오브젝트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검수라든가 영상, 메모 그런 것들 같이 띄워서 같이 협업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다들 이 줌 사용에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줌이라는 거는 단순한 화상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은 음성만 생각을 하겠지만 보통 음성은 반이고 나머지가 제스처, 표정, 바디랭귀지 이런 비언어적인 특성이 커뮤니케이션의 나머지 반을 차지한다고 해요. 사실 줌 가지고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100% 소화내긴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바타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하게 되면은 실제선 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가상 오브젝트를 띄워서 같이 디자인을 검수해 본다거나 이런 토일 같은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VR 헤드셋이라든가 그런 하드웨어가 장시간 끼고 있기는 아직까지는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뭐 시간 지나면서 많이 가벼워지고 뭐 저렴해지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장시간 끼고 있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활용을 하는 거는 한 1시간짜리 세레머니 그런 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 업무 협약식, 계약식, 무슨 이런 세레머니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1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먼 거리에서 출장 오고 뭐 숙박도 발생하고 그럼 시간적인, 물리적인 많은 것들이 비용적으로 좀 손해죠. 사실 비효율적이죠. 근데 그런 것들 가상 공간에서 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부천 영화제라든가 아니면 경남 뭐 아니면 뭐 부산 이런 식으로 좀 서울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회사라든가 단체와 뭔가 협약을 할 때는 저희가 이런 가상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디바이스가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용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될 거고 이런 사용처, 활용처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저 왼쪽에 있는 건 홀로렌즈거든요. 홀로렌즈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타에서는 계속 이 오큘러스를 퀘스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제품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은 두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그리고 하나는 AR이고 하나는 VR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추구하는 방향이 뭐 일종의 MR 같은 형태로 가상이 현실과 완전 단절되는 게 아니고 현실과 가상이 같이 공존해 있는 그래서 서로 원래는 둘이 경쟁 관계였는데 이제 공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메타는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좀 어느 정도 나눠서 같이 이 VR 산업에 대한 아니면 메타버스에 대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런 가상 공간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공간에서 활용이 되는 사례 중 하나가 자동차의 디자인 프로세스예요. 보통 자동차를 디자인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우선 2D로 스케치하고 그리고 CAD 같은 툴로 3D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니어처 형태로 3D 프린터 같은 걸 이용해서 미니어처 형태로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1:1 스케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1:1 스케일로 만들고 나서 근데 당연히 진짜 자동차가 아니니까 자동차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페인팅 과정을 거칩니다. 금속이 아닌데 금속처럼 보일 수 있는 특수한 페인팅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들이 이런 1:1 스케일 목업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디자인 검수를 합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 검수란 게 당연히 한 번에 안 끝나죠. 그럼 수정사항이 생기고 그럼 다시 CAD로 돌아가서 CAD에서 수정하고 미니어처 뽑고 1:1 목업 만들고 페인팅하고 또 다시 모여서 검수를 하고 이런 과정들 무수하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디자인하는 게 단기간에 안 끝나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상 공간 안에서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목업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물론 최종 단계 만들긴 하지만 디자인 프로세스 중간 과정에서 이런 목업 과정을 생략을 하고 디지털 안에서 모여서 검수하고 토의하고 끝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터레이션들을 기존에는 디지털 아날로그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안에서 모든 이터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과정들이 굉장히 간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자동차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마 요즘 자율주행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사고 운전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이 보편화가 될 거고 지금 그런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런 과도기 단계에서 중요한 게 자동차가 결국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은 현실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현실 녹록지가 않아요. 인생은 실전이죠.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갑자기 카트를 타고 나타납니다. 실제 카트라이더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탱크가 지나가는데 뭐 정주행도 아니고 역주행도 아니고 교차주행 그런 식으로 지나가고 현실 녹록지가 않죠. 근데 인공지능이 이런 모든 현실을 다 학습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업체들에서는 가상 공간을 이용을 합니다. 가상 공간에선 갖가지 시나리오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LG에서 만든 시뮬레이터인데
LG뿐만이 아니고 텐센트, 바에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자율주행을 연구한 업체에서는 모두가 이런 가상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공간에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맑은 날, 밤, 낮 아니고 교통체증이 있을 때 없을 때 다양한 환경들을 다 테스트하고 이 인공지능을 계속 트레이닝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케이스를 노출시키고 학습을 시켜야 그만큼 인공지능이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그만큼 더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할 때는 이런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게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일반인 현대나 테슬라나 아니면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만 이런 자율주행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큰 IT 기업들,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모두 이런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플랫폼을 선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이 전기차가 하나하나가 다 움직이는 모바일 디바이스거든요. 그럼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자율주행이라는 본인들의 킬러 컨텐츠를 얹고 나면은 이 킬러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운영체제, 본인들의 이 플랫폼을 이 자동차에다 탑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초반기에 굉장히 싸우다가 요즘은 안드로이드랑 애플이랑 이 양분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자동차도 앞으로 그런 플랫폼 시장이 화두가 될 거고 이런 플랫폼 시장 그리고 이런 모바일 운영 체제를 자동차에다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이런 많은 기업들이 다 연구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다 유니티가 돌아가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가 전기차로 보급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보급되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자동차에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통 인포테인먼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신조어 같은 거예요. 합성어예요. 그래서 보시는 왼쪽에는 이제 자동차 주행에 관한 정보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게 아마 테슬라일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태블릿이 하나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주행 관한 정보도 표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주차를 해놓고 안에서 게임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스크린샷이 컵헤드라는 게임인데 이게 유니티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런 인포테인먼트 쪽으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보편화가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유니티의 사용자가 더 많아질 거고 이런 기존에는 게임하면 필요했던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는 사용자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자율주행은 일종의 머신을 트레이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트레이닝하는데도 이런 가상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조 현장이에요. 자동차도 그렇고 무슨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조 공정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교육 없이 투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교육을 아날로그로 똑같은 복제본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공장 똑같은 이 트레이닝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트레이닝하기 때문에 똑같이 위험하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제약도 있고 시간에 대한 제약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 가상 공간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런 시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제약도 없어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죠. 특히 이런 중장비를 다루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생산 벨트에서는 뭔가 잘못하면은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거의 웬만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중장비를 다룰 때는 다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상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트레이닝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건설 현장 아니면 많은 중장비를 다루는 데서는 이런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필수로 하고 있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다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심심한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다들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예, 다행이네요. 아신 분 있네요. 안타깝네요. 이게 사이버 가수라는 개념인데 세김할 때 한 20년 전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쯤에 유행하던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아니고 보시는 이런 가상 캐릭터가 가수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휴먼이라는 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시도가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니즈가 아니고 예전부터 사람들의 욕망 속에는 이런 가상 연예인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당시에는 기술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나왔다가 금방 사장됐거든요. 이제는 기술도 많이 보급화되고 하드웨어도 많이 발전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플랫폼이 많이 발전했죠. 이런 컨텐츠를 보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예전에는 공중파 TV밖에 없었는데 요즘 유튜브, 트위치라는 강력한 이런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캐릭터 같은 게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키즈나이가 가장 유명하죠. 근데 솔직히 키즈나이가 버추얼 유튜버의 시초 같은 개념이고 요즘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보니까 요즘 키즈나이보다 더 유명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슈카라는 방송에 얼마 전에 소개가 됐었는데 슈퍼챗 탑 순위를 보면은 다 버추얼 유튜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설명하기 편하네요. 좋네요. 이런 영상들을 좀 한 40, 50대 아재분들한테 설명하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딱 좋네요, 지금.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이런 버추얼 유튜버 아니면 가상 캐릭터란 게 더 이상 이 서브컬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메인스트림으로 넘어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세돌이 국내선 그 역할을 많이 담당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 가능한 게 하드웨어 발전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지만 무엇보다 이 모션 캡처가 편해져서 그래요. 모션 캡처라는 게 예전에는 막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복장 같은 거 되게 갇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작은 공들이 하나가 다 센서거든요. 센서들이 달려 있는 복장을 입고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되게 비싼 카메라들이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큰 공간에 카메라를 쫙 깔아놓고 이런 센서 복장이 있는 슈트를 입고 모션 캡처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모션 데이터를 컬렉팅하고 나서 나중에 실무자가 이걸 가지고 캐릭터에게 입혀주고 렌더링 해주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션 캡처 슈트가 굉장히 보급화되고 가벼워지고 상대적으로 퀄리티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더 보급화되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모션 캡처를 수행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게임 엔진이 발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션 캡처 따로 하고 렌더링 따로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게임 엔진,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을 통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 모션 캡처, 라이브 모션 캡처, 줄여서 라이브 모캡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하나의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위직 스튜디오에서 만든 버추얼 몬스터라는 캐릭터인데 왼쪽에 보시면 액터가 슈트를 입고 액팅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들이 실시간으로 렌더링 돼서 나타납니다. 예전에 이런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배우가 연기를 하면은 그걸 실시간으로 요 모니터에서 확인을 하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경우는 이런 컨텐츠를 일주일에 몇 개씩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제작 환경에 되게 적합한 기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션 캡처 기술들이 보편화되고 보급화되면서 이런 디지털 캐릭터가 만드는 게 수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모션뿐만 아니고 페이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캡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항마력이 잠깐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미리 경고할게요. 네. 네, 제가 테스트한 거예요. 저런 귀여운 여자 캐릭터의 얼굴을 이 아저씨 얼굴로 캡처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죠. 아리따운 여성 캐릭터인데 뒤에 남자 아저씨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요즘 세상엔 뭐 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션 캡처도 그렇고 페이셜 캡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예전엔 막 영화 산업에서 굉장히 비싼 장비를 썼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이런 기술이 많이 보급화가 된 거죠. 그래서 모션 캡처, 페이셜 캡처 이런 것들이 수월해지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수아라는 유니티로 만든 실사인 캐릭터고요. 우측에 보시는 거는 세아라는 캐릭터고, 그리고 핑크퐁은 유명하죠. 이런 핑크퐁, 뽀로로 이런 아동용 애니메이션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아동용 캐릭터도 요즘은 유니티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생산성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이런 디지털 휴먼, 디지털 캐릭터에 대한 니즈가 잠깐의 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요구가 되었던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붐이 잠깐 꺼지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니즈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니즈는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일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 뭐 여러분들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뭐 이제 주식 테마주라든가 뭐 이런 투기적인 단어로 많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메타버스라는 움직임 자체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어왔던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게임에서만 썼던 기술들이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산업군에서 널리 쓰이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배우고 나면은, 그리고 이런 앞으로 또 인공지능이 됐든 디지털 트윈이 됐든 이런 디지털 공간에는 니즈가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가지고 일을 하고, 한마디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니티를 어떻게 학습을 하면 되는지, 그런 좀 솔직히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지금 유니티를 어느 정도 쓸 줄 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어느 정도는 계시네요. 근데 대부분 아마 유니티를 이제 배우려고 생각 중이시거나 아니면 공부하기 시작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학습 가이드 같은 거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5분 정도 잠깐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같은 거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유니티로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가 밥 벌어 먹으려고 한다면 그 어떤 직업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안 그래도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그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보여드렸던 것처럼 게임 산업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막말로 그냥 밥 빌어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자아를 찾고 좀 더 자기 스킬업을 하고, 그리고 자기 적성에 맞는 쪽으로 굉장히 보면은 개발도 직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군을 갈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겠죠. 근데 현업에 들어가고 나서도 물론 학생 때 아니면 이제 취업 준비생일 때도 그런 고민들은 계속 하지만 실무를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5년 차까지는 계속 그런 고민이 더 심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나요? 그럼요. 지금 몇 살이세요? 물어봐도 될까요? 17살. 아우, 한참 남았네. 여러분 앞으로 100세까지 살 거잖아요. 인생이 5분의 1도 안 살았어요. 네. 몇 년 더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유니티에 관한 정보를 찾다 보면 네.
그 게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다른 그런 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게임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었어 가지고 대부분 교육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게임 위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따가도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산업군에서 쓰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교육 자료들은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게임에서 쓰였던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퍼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개발 입문 시작할 때 게임으로 입문하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어차피 그 기반 기술들은 공통적이고 그런 것들에서 추가적으로 좀 파생되거나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다른 것들이 얹어지거나 그런 부분이라서 처음 입문하실 때는 게임 개발로 시작하든 뭘로 하든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이쪽도 질문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도 이런 질문 시간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한 몇 분 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유니티로 개발을 해보셨다면은 네. 자신이 개발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해서. 아무래도 사실 게임 프로젝트가 가장 요즘은 기억이 많이 남겠죠. 근데 제가 직접 개발한 걸 여쭤보신 건지 아니면 유니티로 개발된 것들을 여쭤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원신이라는 프로젝트는 원신이라는 게임은 아마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 취향에 가장 조금 맞는 건 니케 많이 니케.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어디 가서 말하긴 부끄럽긴 한데 니케 재밌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해. 네, 여러분 오늘 그 미남 우리 유니티 코리아의 오지연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유쾌하면서도 또 귀에 쏙쏙 박히게끔 이렇게 아주 유익한 강연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잠시 휴식한 후에 다음 2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2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잠시 쉬시고 네,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